아프리카의 야생의 숲. 거기서 한 남자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야생의 침팬지들과 함께 발견된 아이는 벌거숭이 상태였습니다. 또한 인간인지 동물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야생화돼 있었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4살 정도로 추정됐고 벨로라는 인간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벨로라는 이름보다 침스, 즉 침팬지 인간이라고 불리던 아이는 그러나 그 후에 사라졌습니다. 침팬지 인간 벨로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96년. 추적과 추적을 거듭한 끝에 사라졌던 벨로를 다시 찾은 것은 무려 6년이 지난 올해 초입니다. 저희는 침팬지 인간 벨로를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비행기로 꼬박 이틀이 걸리는 나이지리아의 북부 도시 카노. 침팬지 인간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후 있는 곳을 알아내는데 또다시 4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를 이끈 것은 침팬지 인간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야생에 대한 동경이었습니다. 그러나 6년 동안이나 종족을 감췄던 침팬지 인간 벨로가 있는 곳은 당황스럽게도 고아원이었습니다. 침팬지 인간으로 알려진 벨로는 왜소한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사람을 꺼리는 아이. 최소 10살로 추정되는 벨로는 그러나 4살 아이와 몸집이 비슷합니다. 정신적인 나이는 그보다 아래입니다. 낯선 우리들 때문에 불안해하던 벨로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 이마 높이에서 맞부딪히는 클런치, 침팬지 박수입니다. tunda yanzu kaga idan ya tada abunsa in yana yi ka gane ko idan yana yin wannan abun ba shakka zaka ce renan birin ne. ai irin wannan ne baya wata magana an ba wannan din ba haka yake yi wannan gonin da yake yi din shine dai kure yake bayan shi baya yin wani abu da buga jiki da buga kai shikenan ba wani abin da yake sai tsalle tsallensa dai da yake in banda shi baya yin komai. 벨로의 이상한 행동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12시간을 뛰어다니는 벨로. 이젠 4발이 아닌 2발로 다니는 것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뛰지 않으면 땅바닥에 앉아 흙을 먹거나 나무 열매를 가지고 논다고 합니다. 뒤늦게 침팬지 소년 벨로가 다시 발견된 것도 이러한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또한 벨로의 행동이 침팬지와 같다고 느끼십니까? 사실 저희가 침팬지 인간 벨로에게 기대한 것은 21세기판 정글북 스토리였습니다. 열대 밀림 속에서 야생 동물들에게 길러져 동물과 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 인간의 지능과 야생의 힘을 동시에 가진 강자로 성장한 특별한 인간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발견 당시부터 지금까지 벨로는 동물들처럼 두려움에 떨며 괴성만 지를 뿐 인간의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어떻게 야생의 숲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또 어떻게 4살 때까지 야생의 공간에서 살 수 있었는지 미스터리입니다. 6년 전 침팬지 소년 벨로가 발견된 곳은 팔골의 숲입니다. 사냥은 물론 인간의 접근마저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된 야생의 숲. 벨로를 발견한 사람은 밀렵군이었습니다. 그는 처벌이 두려워 사실을 속이고 벨로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벨로가 6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Behaving like chimpanzee, was brought there by a hunter. That the hunter collected the boy from chimpanzee and
took him to the authority there. So, but the fact is that he hasn't been brought to us here. So, because of fear? Either it may be because of fear or whatever, any other reasons I might not know. But what I attributed much is maybe because of fear. 숲에 들어서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접근이 금지된 야생의 숲에 어린아이인 벨로가 어떻게 있었던 것일까? 숲의 관리인은 이곳이 유목민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엔 열대 우림과 사바나가 공존합니다. 팔골의 숲은 키 작은 풀의 땅인 사바나 기후로 가축을 놓아 먹이는 유목민이 탐내는 숲입니다. 밀렵꾼과 함께 숲에 골칫거립니다. So, though illegally, because you can see to find these people, they are not. You can see come now. 숲 안으로 들어가자 플라니족의 움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은 비어 있습니다. 플라니족은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비어 있는 움막에 들어와 잠시 살다 간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거나 소목일 풀이 부족하면 이동을 하는 플라니족. 침팬지 소년 벨로는 유목민인 플라니족의 아이였습니다. 미처 떠나지 못한 플라니족 청년을 만났습니다. 숲의 관리인을 만나자 플라니족 청년은 두려움에 떱니다. Muhammad Sani. Muhammad Sani. Muhammad No, I'll write it for you. Muhammad Sani. Shekarun ka nawa ne? Shekara. To ni dai ban kira ba ban sani. You know, normally the Fulani, the raiders, they don't keep, they don't know when they're born. So they can only guess, but he doesn't know his age. 팔골의 깊은 숲은 경계에 지어져 있습니다. 한쪽은 인간의 땅, 다른 한쪽은 인간이 있으면 절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침팬지의 야생 공간입니다. 벨로가 발견된 것은 인간과 침팬지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인 이 숲에서였습니다. 당시 벨로는 4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In the bush, in the forest, and he had just a cry from a treetop. And he looked up, and he saw this Bello. I'm clutching to the belly of a chimpanzee. You know, that's how they carry their baby. 야생의 숲에서 인간과 동물의 구분은 무의미할지 모릅니다. 공격만 하지 않는다면 서로 품고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All the animals there do feed on what is available within the reserve. So there are some that may be that are good for human consumption, and as you know, most of the human foods were also being taken by the animals, more especially the chimpanzee. But I didn't believe it, so because it looked impossible for me, for the chimpanzee to feed and raise a child for 2 years. 지난 3달간 저희와 함께 벨로를 추적한 AFP 통신의 기자 또한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과연 벨로는 정말로 침팬지 인간일까요? 벨로를 취재하면서 또 한 가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커가면서 나아지긴 했지만 굽어진 등과 앞 이마와 가슴 부분의 돌출 등 벨로는 선천적인 기형아였습니다. 친부모에게 버려진 이유 또한 그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선천적인 기형아로 살아온 벨로는 극히 정상적인 아이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이 벨로가 정말로 침팬지 인간인가 하는 미스터리에 한 가지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벨로를 만나러 가던 날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5월부터) 시작되는 나이지리아의 우기가 절정을 이루는 그 순간 폭풍우 속에서 고아원 아이들 중 유일하게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은 벨로뿐이었습니다. 벨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혼자 두려움을 이기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현재 벨로가 있는 곳은 지방정부의 특수시설 고아원. 버려진 아이들 중 장애까지 겹친 아이들을 별도로 보육하는 곳입니다. 숲에서 발견된 이후 야생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란 침팬지 소년 벨로를 보살펴줄 수 있는 전문기관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벨로는 정상아들을 위한 고아원과 장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번갈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앞 이마와 가슴 부분의 돌출, 휘어진 등으로 기형아 판정을 받았습니다. He is not normal. He is abnormal child. Just the mental or the physical problem? Both mental and physical. Because they took him to the hospital and they confirmed that he is his brain is very small. Brain is very small? Yes, his brain is very small and the brain is not normal. He has some subnormal problem. 우리는 전문의의 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침팬지 행동을 제외한다면 벨로의 감정 표현은 극히 정상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휘어진 등을 검진했습니다. This is a vertebral line. Normal. It is normal. It's only small, but it is normal. This is just like a pressure. What's that? No, this darkness is a result of this flow. He will lie anywhere, and this is just a pressure now. It's only darkening because it's a hypopigmentation. So it is not any sickness. He is physically okay. Yes. The sound here. 벨로의 머리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뇌의 크기는 그 나이 또래보다 작았습니다. This thing, look at this head. You see? All this now, if you can look at a monkey, come and see what is obtained. We may assume that the monkeys used to press the head. No, that is naturally how he was born. Nobody can say, because nobody was there when he was dropped. But all these are as a result of banging the head here like this. He has been banging the head. If he bangs this side, tomorrow he will bang the other side. And that is why now the skull is having problems. Yeah, so he hasn't any problem. 의사의 1차적인 진단은 벨로가 정상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몸의 이상은 선천적인 기형이 아니라 후천적인 변형이라는 결론입니다. 벨로가 손과 등, 머리 등을 벽에 부딪히는 것은 이미 습관이 된 행동입니다. 벽이 패인 만큼 벨로의 몸에도 흉터가 생깁니다. 반복된 이상한 행동이 육체의 변형을 가져와 벨로는 기형아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Actually, he will remain a subnormal child, since there is no way we can extend or expand the head circumference or the skull. He's abandoned either with the parents abandoned the patient or the child, or he was stolen. So as a result, we finally found out that it was the monkeys that stole the boy and took him to their place, and they have been nurturing him just like mothers are
taking care of the children. And as a result, he tried to assimilate all the behaviors of a monkey, and so his behavior turned more of animalistic behavior than human. 벨로가 침팬지에 의해 양육된 것은 생후 6개월부터 4살까지. 성장의 기초 단계로 이때 익힌 것들은 평생 낙인됩니다. 이러한 침팬지 행동이 벨로에게 기형을 가져왔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고아원. 우리는 일말의 기대 속에 특별한 시도를 준비합니다. 정말 벨로가 침팬지에 의해 몇 년 동안 키워졌다면 벨로와 침팬지 사이에 어떤 본능적인 교감이 남아있지 않을까. 우리는 벨로에게 침팬지와 벨로가 발견된 숲의 모습을 촬영해서 보여줬습니다. 야생의 숲에서 발견된 후 단 한 번도 외출한 적이 없는 벨로, 침팬지를 보는 것이 처음입니다. 벨로는 침팬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벨로의 감정은 격렬해졌습니다. 침팬지 행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벨로는 고통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격앙된 괴성과 행동은 벨로를 만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벨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기억이 있었음을 짐작할 뿐입니다.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야생의 숲에서 죽지 않고 침팬지에 의해 길러질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지구상엔 인간과 가깝다는 193종의 원숭이와 유인원이 있습니다. 벨로를 키웠다는 침팬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들이 인간의 아이를 새끼로 키운다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저희는 100만 분의 1의 확률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과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연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생존 조건을 찾아냈습니다. 침팬지는 오랑우탄, 고릴라 등과 함께 유인원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국내 최초로 오랑우탄 번식에 성공해 유인원 번식 전문가로 인정받는 서울대공원의 사육사 이기룡 씨를 찾았습니다. 이기룡 씨가 유인원 번식에 성공한 비법은 사람처럼 키우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모유를 먹이면서 엄마가 아기에게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 아유, 그래. 진짜 사람하고 비슷한 점이 아주 많아요. 새끼를 낳아갖고 지가 이렇게 불심을 제거하고 지가 안고서 토닥여주고 젖도 먹이고 그 엄마 땅 그러면서 그 버채는 그런 과정이 아주 사람하고 아주 흡사해요. 근데 이제 조금 커가면서 조금씩 이제 자기가 이제 독립해 나가는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람하고 아주 흡사해요.
정말 침팬지와 인간은 갓 태어났을 때 성장의 조건과 과정이 유사할까? 우리는 인간의 아이와 침팬지 새끼의 성장 모습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에게 침팬지의 탄생 직후부터 1년까지의 성장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아기랑 똑같이 크는 것 같아요, 지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능적인 발달에 있어서는 계속 환경적인 자극으로 우리가 침팬지보다 높은 지능을 갖고 있겠지만 이게 걷고 보행하고 하는 이런 과정, 이런 미세한 동작 같은 과정은 글쎄 아기와 비교했을 때 침팬지가 지금 좀 더 빠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다음은 침팬지와 인간에 있어 생존을 위한 가장 본능적이고 중요한 반사 반응들입니다. 침팬지나 신생아나 입에 닿는 모든 것을 빱니다. 젖을 먹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물건이나 혹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대상을 잡는 것 또한 똑같습니다.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진짜 세. 못 살겠어. 다리 하나 떼자. 이렇게 잘 걷는다. 잘 걸어.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사 반응뿐만 아니라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엄마와 아기 간의 유대관계 또한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침팬지가 인간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엄마의 조건은 우선 항상 아기와 엄마 간의 유대관계예요. 쉬운 예로 할머니가 돌보는 경우요. 그런 경우 할머니를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체가 조금 달리 변형이 된다고 해도 엄마로 인식하고 따를 것 같아요. 어이구 우리 갑순이 젖봐 크게 들려면서 그치? 사춘기에 들어선 암컷 침팬지 갑순이에게 인간의 인형을 줘봤습니다. 그렇지. 아이고 그래? 뽀뽀. 냄새와 모양을 살펴본 후 갑순이는 털을 골라주며 애정을 표현합니다. 암컷 침팬지는 어미가 동생에게 하는 것을 보며 새끼 키우는 방법과 모성애를 배웁니다. 갑순이는 어미 침팬지가 하는 것처럼 인형을 업고 다닙니다. 서울대공원의 갑순이는 동물원에서 태어나 인간과 접촉이 많은 침팬지입니다. 그러나 벨로를 키운 침팬지는 야생의 침팬지였습니다. 우리는 야생 상태에서 생포된 나이지리아의 침팬지에게 똑같이 인간의 인형을 줘봤습니다.
I don't have the idea on this because I never know the time when the animal take the human being and feed him. I never know the time in my life. I know. See how now the difference now. As she take the baby, she start taking it up and down, want to destroy the thing. So I never heard about this. 침팬지가 인간을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결론은 상반됐습니다. 우리는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침팬지가 인간을 키울 확률을 과학적으로 계산해 볼 수는 없을까? 우리의 고민을 풀어준 이는 현재 국제적인 유전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유전 생물학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론 프로젝트의 파이널 골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유전학적으로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찾는 것이 게놈 프로젝트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팬지하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해답을 찾기 위해 그는 유인원들의 유전자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침팬지가 속한 유인원은 사촌뻘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화석은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미두스 카다바라는 이 화석은 인간과 유인원들의 공통 조상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580만 년 전 한 조상에서 나왔을지도 모르는 인간과 유인원류. 유전학적으로도 둘은 최소 95% 이상 유전자가 같습니다. 게놈의 구조가 이제 유사하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침팬지나 고릴라 오랑우탕도 모두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성들을 이러한 영장류들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침팬지가 인간을 키울 가능성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인간과 가장 닮은 이유로 가능성이 높은 동물은 찾을 수 있습니다. 유인원류 중 인간과 유전자가 가장 유사하다는 침팬지, 그 중에서도 99%가 일치한다는 침팬지의 한 종류, 바로 보노보라고 불리는 조그만 침팬지입니다. 보노보와 인간의 유전자의 차이는 불과 1% 미만. 침팬지 중 하나인 보노보는 지구상에서 인간과 가장 닮은 동물입니다. 보노보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자신해왔던 것들에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직립보행, 즉 두 발로 서서 걷는 것은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보노보 또한 이처럼 필요에 따라 두 발로 서고 걷습니다. 또한 보노보는 인간처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행위를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발정기에만 짝짓기를 하지만 보노보는 서로가 원할 때 언제나 짝짓기를 하며 인간처럼 마주보고 껴안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동물 생태학자 중에는 보노보와 인간을 구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람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까지 있습니다. 인간과 가장 유사한 침팬지 보노보. 그렇다면 그들은 인간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30년간 보노보 연구에 몸을 바친 세계적인 석학 카노 타카요시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메마시테, 카노です。どうも。 카노 타카요시 교수, 그는 보노보 생태에 있어 세계적으로 유일한 권위자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보내며 보노보 연구를 한 것은 인간과 가장 닮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보노보는 인간처럼 두 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카노 교수가 평생 동안 담은 기록물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침팬지들은 이른바 직립보행을 할 수 없습니다. 걷는 데 필요한 골반 뼈와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예외가 바로 보노보. 인간처럼 걷고 인간처럼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는 보노보. 보노보는 과연 인간의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노학자는 우리의 물음을 위트 있는 담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보노보는 평화롭고 평등합니다. 보노보는 인간처럼 발정기가 아닌 때에도 짝짓기를 하며 암컷과 수컷이 평등하게 마주보며 사랑을 나누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お互いの間の関係を調節する行動としてですね、特徴的なのはセックスを用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すからなんて言いますか、メスとメスの間、それからオスとメスの間、そしてオスとオスの間、全てですね、この精液を接触させる行動でですね、それでお互いの間の関係を調節する。 암수의 평등은 인간을 새끼로 키우는 데 중요한 생존 조건입니다. 일반 침팬지들은 수컷이 암컷의 새끼를 공격해서 죽이기 때문입니다. ボノボの場合はメスはオスともう社会的に対等でしてですね、オスの方もそんな強い攻撃は加えることできないですよね。ですからメスは自分たちの社会的地位を高めることによって自分たちの子供を殺されちゃうのをね防いでるよと。 그러나 인간의 아이는 보노보의 새끼보다 무겁습니다. 침팬지 중 체구가 가장 작다는 보노보는 인간의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식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에 비해 모유의 양, 즉 젖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보노보 침팬지가 쌍둥이를 낳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人間の赤ちゃんをね、果たして無事母乳で育てられるだろうかと、そういうふうな疑問が生じますね。ですから私はそのベロのことについてはほとんど知らないんですけども、もしそれが本当の話だったらね、今私が言ったような問題点をどうクリアして育てられたのかね、その辺が分かれば非常に面白いと思います。 인간과 가장 닮은 보노보조차 인간의 아이를 키우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기적과 같은 일이 1920년대 이후에 반복돼서 나타났습니다. 침팬지 등 유인원류에 이어 늑대, 들개, 영양 등 야생동물에 의해 키워진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22명에 달합니다. 최근 몇몇 과학자들은 극히 비과학적인 이러한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침팬지 등 유인원류는 인간과의 유사성이, 늑대 등 개과류는 양육 방법의 특성들이 그 가능성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狼はイヌ科の動物です。それで一度にたくさんの子供を育てられますよね。それだけの体力的な余裕があるわけですね、母乳のね。ですから仮に自分の子供を亡くした母狼がいるとすると、人間の赤ちゃんに自分の母乳を育てるだけの母乳は十分出ると思うんですよね。それともう一つは狼の場合はまだちゃんと歩けないような子供は穴の中で育てます。ですから安全ですよね、そこは。赤ちゃんはそのままほったらかしにしておけるわけです。置き去りにしてもう比較的安全ですね,赤ちゃんは. 그러나 이는 긍정적인 추론일 뿐 동물에 의해 인간이 키워질 가능성은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고 과학자들은 못 박습니다. 침팬지 소년 벨로 또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벨로처럼 야생 동물에 의해 키워진 아이들을 feral children이라고 합니다. feral, 그 뜻은 야생의 혹은 인간이 보호하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동물에 의해 길러지거나 극단적으로 고립된 곳에서 혼자 생존하면서 성장한 아이들입니다. 1920년대에 발견된 인도의 늑대 남매 카말라와 아말라에서 원숭이가 키운 우간다의 존, 그리고 작년에 발견된 들깨 소년 칠레의 악셀까지. 최근에 발견된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이들 feral children은 대부분 1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호기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과거 야생의 생활이지만 그들에게 절실한 것은 현재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밀림, 즉 인간 사회입니다. 야생의 숲에서 나와 인간 사회에서 산 지 6년. 10살이 된 벨로는 여전히 구석에서 혼자 잠을 잡니다. 동물과 같은 예민한 감각으로 작은 인기척에도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누워서 자는 법을 배우는데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He cannot sleep. He will keep the whole night eyes open. But now he can sleep, and he eats food that is common with people, and his behavior, he can even allow his dress now. Before he doesn't allow dress with him because that is not the normal behavior he came with. 10살이지만 벨로는 여전히 우유나 죽만을 먹습니다. 대개 1살이 넘으면 할 수 있는 씹고 삼키는 법을 제때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걸음마 연습으로 4발 대신 2발로 걷게 됐습니다. 그러나 뒤꿈치를 붙인 채 걷지 못합니다. 3살짜리 걸음마 수준입니다. yana ji da kunnensa duk irin abin da ka gaya masa zai ji, amma kuma Allah bai bashi bakin yin magana ba, ka gane. To saboda haka duk ko menene ni nake teaching din shi, su baba inna wane ne duk ba wanda zai iya, mama haka duk baya iya saboda bakin nasa bai bude baya ko irin nuna irin kaman a can 아무리 노력해도 배울 수 없는 것이 말, 즉 언어였습니다. 요즘 부쩍 벨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합니다. But up to this moment, he cannot talk. But he can understand. The perception is okay now. He can perceive. When people are talking, he can perceive what he is being told. 벨로는 오늘도 혼자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걷는 것, 그리고 감정의 표현까지. 지금 벨로는 야생의 밀림과 인간 사회의 밀림 사이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같은 상태에서 인간이 되고자 노력하는 침팬지 소년 벨로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했던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과연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주는 것이 미국의 소녀 제니입니다. 야생의 상태는 아니지만 제니는 태어난 직후부터 무려 13살 때까지 단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작은 방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어린이 용변기에 묶여 있었고 밤에는 또다시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간간히 창문을 통해 들리는 찻소리뿐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야생의 밀림보다 더 고립돼 자라온 13살 제니 사건은 1970년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방 안에 거의 묶여서 13살 때까지 키워진 여자아이가 발견된 것입니다. 시각장애자인 아내, 아들과 딸 제니까지 이들에게 죄수와 같은 생활을 강요한 것은 친아버지였습니다. Infantile noises and still wearing diapers when a social worker discovered the case 2 weeks ago. But the authorities are hoping she still may have a normal learning capacity. 가장 혹독했던 것은 제니였습니다. 태어나서 13살까지 제니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작고 어두운 방에서 묶여 지냈습니다. 세상에 비난이 빗발치자 제니 아버지는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를 찬 13살 소녀 제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Dr. Wigler? Hi, my name is Nick. I'm with the KBS. Your name was what? Nick. Nick. Yes. Nice to meet you. 위글러 박사를 비롯해 미국의 학자들은 문명 국가에서 발견된 야생 소녀 제니의 사회화에 참여했습니다. 제니는 발견 직후 이 집에서 위글러 박사 부부와 4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던 제니는 걷지도 못했고 손으로 직접 만진 것이 아니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장님, 갓 태어난 아이와 같았습니다. She was very fearful and wasn't aggressive in any of this kind of thing. It was obvious that she was too frightened to be otherwise. 초등학교부터 다시 입학. 성적도 뛰어났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책은 읽지만 일상적인 말은 하지 못하는 제니. 학자들은 자는 동안 제니의 뇌파를 검사해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한 이론을 발견해냈습니다. 즉 아이의 성장에는 이른바 결정적인 때가 있는데 특히 언어의 경우 18개월까지 정상적인 뇌 발달을 하지 못하면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She may well have skipped that period without acquiring the language skills which she ordinarily would have needed. And when we learn language as a very young child, the child learns to speak spontaneously. And but she was unable to learn, never responded in a spontaneous way. She would respond by imitating words and by imitating sentences. 말 외에 제니가 마지막까지 배우지 못한 것은 감정과 인간관계였습니다. 제니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Well, she would scratch herself. Scratch herself. And so, if she could express these feelings, then she didn't need to hurt herself in any way. But when it came to doing tasks with her hands, she was very adept. And found ways to communicate, but not with language. Also, where in the brain, if she did develop language. 커티스 교수는 제니의 언어 교육을 맡았었습니다. 제니는 자신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말 대신 그림으로 표현해 남겼습니다. Look how
impoverished it is. It doesn't have any hands. I miss Mama. Finished, she took my hand and placed it next to what she had just drawn, motioning me to write, and said, "Baby Jeannie." She, satisfied, she sat back and stared at the picture. There she was, a baby in her mother's arms. She had created her own reality. 현재 제니의 나이는 45살. 우리는 그녀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궁금했습니다. Take the 710 north to the 10, Los Angeles, to the 10 West San Bernardino. West. 그녀의 집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으로 고통받았던 제니는 현재 떠돌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 갇혀 지낸 작고 어두운 방에서 제니는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I know every time someone was taken from her life, either because she was being punished or because she was moved from place to place, she would blame herself and abuse herself and go into a deep depression. 한때 미국을 뒤흔들었던 제니는 이제 잊혀진 아이가 되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니가 밟았던 그 과정을 이제 벨로가 고스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Of socializing with him, now we are now accepting him as a man, I mean as a person. And he really understands that yes, we are people like him. So he is now not rejecting us, he is with us. Now he is getting a bit socialized to the environment. 침팬지 소년 벨로. 그는 우리가 당연시해오던 것들, 인간답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인간이 어떻게 인간답게 성장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증언자입니다.